49장 돌아온 헤이즐. 우리 둘은 운 좋은 놈들이다. 우리의 소중한 우정은 맹서나 서약으로 다질 필요가 없다. 더욱 강한 것으로 긴밀히 묶여 있으니. 운드워트는 마지막 순간에 정말로 미치광이 같은 짓을 했지만 그 일이 헛된 것만은 아니었다. 운드워트가 개와 맞서 싸우지 않았다면 그날 아침 워터십 다운에서는 더 많은 토끼가 죽었을 것이다. 덴더라이언과 블랙베리를 쫓아온 개가 어찌나 소리도 없이 재빠르게 언덕으로 올라왔던지 긴 밤을 보내고 덤불 아래서 졸던 보초토끼는 도망치려는 순간 붙잡혀 그대로 죽임을 당했다. 개는 운드워트와 싸우고 나서 한동안 둔덕과 풀밭을 뒤지고 돌아다니면서 덤불이나 잡초 무더기만 보아도 컹컹 짖으며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쯤 에프라파 토끼들은 뿔뿔이 흩어져 꼭꼭 숨어 있었다. 더욱이 개는 운드워트한테 물리고 핥히어진 탓에 싸움을 꺼려하는 기색이 뚜렷했다. 결국 그날 그 전날 유리 조각에 다친 토끼를 잡아 죽이고 나서야 왔던 길을 따라 언덕 너머로 사라졌다. 이제 에프라파 토끼들이 다시 공격해오는 일이란 있을 수 없었다. 모두 제 목숨 하나 구하기도 바빴다. 지도자도 사라졌다. 에프라파 토끼들은 이 마을 토끼들이 개를 풀어놓았다고 굳게 믿었다. 그 수수께끼에 쌓인 여우나 하얀 새와 마찬가지였다. 상상력이라고 눈꼽만치도 없는 레그워트조차 땅속에 있을 때 그 동물의 소리를 듣지 않았던가. 그리하여 캠피언이 쐐기 풀밭에 웅크리고 앉아 버베인을 비롯한 4대 토끼더러 이 위험한 마을에서 너무 오래 있었으니 당장 떠나야 한다고 하자 모두 몸서리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캠피언이 아니었다면 아무도 에프라파에 돌아가지 못했을 것이다. 사실 캠피언의 뛰어난 정찰 기술에도 불구하고 워터십 다운에 왔던 토끼의 절반도 에프라파로 돌아가지 못했다. 서넛은 너무 멀리 도망가 버려서 찾을 수도 없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니프리스가 되기 한참 전 고작 토끼 14마리가 캠피언과 함께 그 전날 지나온 긴 여행길에 다시 올랐다. 하지만 밤이 오기 전에 에프라파까지 갈 만한 힘이 없었다. 곧 그들은 피로와 의기소침보다 더 큰 적과 맞닥뜨려야 했다. 나쁜 소식은 빨리 퍼지는 법이다. 그 무서운 운드워트 장군과 에프라파 아웃슬라들이 워터십 다운에서 참패했고 살아남은 토끼들은 비참한 몰골로 방심한 채 터덜터덜 남쪽으로 가고 있다는 소문이 시저스 벨트와 그 너머까지 쫙 퍼졌다. 그러자 담비, 여우, 심지어는 근처 농장의 고양이까지 천의 적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걸음을 멈출 때마다 토끼들이 하나씩 사라졌고 어떻게 사라졌는지조차 아무도 알지 못했다. 버베인도 그렇게 사라졌다. 처음부터 버베인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사실 장군도 없는데 에프라파로 돌아갈 이유가 없었다. 그 모든 공포와 시련 속에서도 캠피언은 침착하게 경계를 늦추지 않았고 살아남은 토끼를 한데 모으고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행동했으며 지친 토끼들이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다음 날 오후 오른쪽 앞다리 표적반이 실플레이를 할 때 캠피언이 띄엄띄엄 흩어져 따라오는 토끼 7, 8마리를 데리고 경비선을 넘어 절뚝거리며 나타났다. 캠피언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상태여서 어떤 재난이 있었는지 장로에 보고하지도 못했다. 개가 나타났을 때 그라운드슬, 시슬, 그리고 다른 토끼 셋만이 제정신을 갖고 뚫린 굴길로 도망쳤다. 벌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라운드슬과 나머지 토끼들은 파이버에게 항복했지만 파이버는 여전히 몽롱한 상태에 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에프라파 토끼들이 한동안 굴속을 웅크리고 앉아 개가 사냥하는 소리를 듣고 난 뒤에야 파이버는 정신을 차리고 비귀기 쓰러져 있는 굴길 앞으로 가서 홀리와 실버에게 포위 공격이 끝났다고 알렸다. 그러자 너도 나도 힘을 모아 막힌 남쪽 벽을 뚫었다. 그때 우연찮게 블루벨이 벌집에 가장 먼저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뒤로 오랫동안 블루벨은 에프라파 포로들을 이끌고 온 파이버 대장 흉내를 냈다. 블루벨의 표현을 빌리자면 파이버는 털갈이하는 까마귀들에 둘러싸인 참새 같았다라고 했다. 그 당시에는 누구도 에프라파 토끼들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마을 토끼들은 오로지 헤이즐과 비귀 걱정뿐이었다. 비귀는 곧 죽을 것 같았다. 대여섯 군데나 피를 흘리면서 눈을 감은 채로 자신이 지키던 굴길에 그대로 누워 있었다. 하이젠슬라이가 에프라파 토끼들은 패배했고 마을도 무사하다고 말해주어도 비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얼마 뒤 토끼들은 조심스럽게 그 굴길을 넓혔다. 암토끼들은 교대로 비귀 곁에서 상처를 핥아주면서 낮고 불규칙한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전에 블랙베리와 댄더라이언은 허술하게 막혀있던 키아르의 굴길을 뚫고 들어와 자기들이 겪은 일을 들려주었다. 하지만 개가 줄을 끊고 뛰쳐나간 뒤 헤이즐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전혀 몰랐다. 오후로 접어들자 모두 최악의 상황을 걱정했다. 결국 불안과 괴로움을 견디다 못한 핍킨이 너트앵어 농장에 가보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파이버가 기다렸다는 듯이 함께 가겠다고 나섰다. 둘은 숲을 나와 북쪽으로 갔다. 얼마 안 가서 파이버는 개미뚝에 올라가 주위를 살펴보다가 서쪽 고지대에서 다가오는 토끼를 발견했다. 핍킨과 파이버가 뛰어가 보니 헤이즐이었다. 파이버는 헤이즐을 맞으러 가고 핍킨은 곧장 벌집으로 달려가 기쁜 소식을 알렸다. 헤이즐은 마을 토끼들과 그라운드슬에게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듣고 나자 곧바로 홀리에게 토끼 두셋을 데리고 가서 에프라파 토끼들이 정말로 사라졌는지 확인하라고 했다. 그러고 나서 비귀기 누워있는 굴길로 갔다. 헤이즐이 다가가자 하이젠슬라이가 고개를 들었다. 조금 전에 깨어났어요. 헤이즐라, 당신을 찾더군요. 그리고 귀가 몹시 아프다고 했어요. 헤이즐은 피가 엉겨붙은 비귀의 머리털에 코를 비볐다. 텁수룩하던 털이 피로 딱딱하게 굳어서 헤이즐의 코를 찔렀다. 네가 해냈어, 비귀. 놈들은 모두 도망갔어.
비귀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눈을 뜨고 고개를 들어 뺨을 부풀리며 곁에 있는 두 토끼의 냄새를 맡았다. 비귀이 아무 말도 안 하자 헤이즐은 자기 말을 듣지 못한 게 아닌가 싶었다. 이윽고 비귀이 조그맣게 말했다. 안드와트, 해치웠어? 그래, 실플레이 하는 거 도와줄게. 그러고 나면 한결 기운이 날 거야. 밖에 나가면 네 몸을 더 깨끗이 닦아줄 수도 있고. 자, 나가자. 햇살에 나뭇잎들이 빛나는 멋진 오후야. 비귀은 일어나서 엉망진창이 된 벌집으로 비틀거리며 나왔다. 그러고는 털썩 쓰러져 잠시 쉬더니 다시 일어나 키아르 굴길 아래까지 왔다. 아, 너한테 죽는 줄 알았어. 이제 싸움은 안 할 거야. 할 만큼 했어. 그리고 너, 네 계획이 성공했구나, 헤이즐라. 그렇지? 훌륭해. 어떤 거였는지 말해줘. 농장에서는 어떻게 돌아온 거야? 인간이 흐르드드로 태워다 줬어. 거의 마을 앞까지. 그리고 나머지 거리는 날아왔겠지? 불타는 하얀 막대기를 물고서 말이야. 아휴, 자, 이젠 사실대로 말해봐. 아니, 왜 그래요, 하이젠슬라이? 하이젠슬라이가 비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다. 왜 그래요? 정말이에요. 뭐가요? 정말로 흐르드드를 타고 왔어요. 그 모습을 봤어요. 에프라파에서 당신 굴에 같이 있었던 밤에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그때 내가 한 말도 기억나지? 파이버한테 얘기해 보라고 했죠? 그러고 보니 좋은 생각이네. 가서 파이버한테 얘기하자. 헤이즐라, 파이버가 네 말을 믿으면 나도 믿어줄게.